메인 매출 전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회계 때도 다 배우셨죠? 회계 때도 기본치는 다 배우셨잖아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세무 2급에서 메인 매출 전표는 회계 1급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단지 이제 뭐 수출이나 수입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자주 등장하는 뭐 현금 면세라든지 카드 면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존재를 하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우리가 전표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 거잖아요. 맞죠? 첫 번째는 일반 전표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메인 매출 전표라는 게 있어요. 맞죠?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왜 전표를 두 개로 나눠놨죠? 뭐 때문에? 세금 계산서? 부가세? 네, 부가세 신고 때. 얘는 부가세 신고와 관련된 자료들을 따로 모으는 거예요. 그래야 소비자들한테 받은 부가세를 나라에다가 납부를 해야 되니까 그 납부세액을 자동으로 계산해주기 위해서 우리는 메인 매출 전표를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전표다라는 말은 부가세와 관련 없는 거래들을 일반 전표에다 끊고 있는 거고, 부가세랑 관련되어 있는 거래들은 메인 매출 전표를 끊게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내가 예를 들어서 과세 매출이다 라고 전표를 끊었다. 그러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가면 1번 란에 그 금액이 들어가요. 부가세 신고서로 넘어가 보시면, 우리 컨트롤 엔터 치셔서 화면 한번 열어보실래요? 화면 한번 열어보시면 부가가치세 신고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들어가셨나요? 네, 그냥 날짜는 1월 1일서부터 3월 31일까지라고 한번 쳐볼까요? 1월 1일에서 3월 31일까지 치셨나요? 네. 데이터가 있어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제일 첫 번째 1번 란 있죠? 1번 란. 왼쪽에는 빨간 색깔로 과세 매출, 과세 표준 및 매출세액이라고 되어 있고, 그 중에 세금 계산서라고 되어 있고, 그 중에 1번인 거죠, 그죠? 걔가 세금 계산서 요 부분이 이해가 되셨나요? 결국 여러분들이 과세 매출이라고 끊으면 여기 1번 란으로 와요. 나중에 이제 제가 얘도 다 보여드릴게요. 어떤 유형으로 끊으면 얘가 데이터가 어디로 들어가는지를 다 알고 계셔야지 돼요. 걔를 모르면 어차피 여러분들 뒤에 가서 우리 부가세 신고서 따로 또 문제 풀어야 되거든요. 걔를 못 풀으세요. 그래서 내가 전표에 어떤 유형을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부가세 신고서는 자동으로 작성이 될 거다. 그런데 우리 시험 문제는 부가세 신고서를 수동으로 작성하는 시험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손으로 작성해야 하는 시험 문제가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문제를 읽고 얘가 유형이 뭐에 해당하니까 어떤 란에다가 얘를 갖다 써야 한다 라는 게 머릿속에 어느 정도 있으셔야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메인 매출 전표다 라고 하는 것은 부가세 신고를 위해서 우리가 메인 매출 전표를 끊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유형이죠, 유형. 그쵸? 우리가 매입 유형, 매출 유형 이게 나눠져 있으니까, 그쵸? 유형이 일단은 우리가 유형의 선택이 가장 중요하고, 유형은 뭐에 따라서? 증빙에 따라서. 증빙에 따라서. 내가 어떤 증빙을 받았냐? 증거물로 되는 종이를 뭘 받았냐? 이런 개념인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증빙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럼 이런 증빙에 따라서 우리는 유형이 계속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가 뭐죠? 증빙의 첫 번째는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그러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도 있고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도 있겠죠? 그쵸? 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우리 뭐라고 끊어요? 과세 매출. 맞죠?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과세 매입. 이해가 되셨죠? 우리 메인 매출 전표 끊으면 왼쪽 오른쪽 이렇게 나눠지니까. 그래서 매출 유형이 있고 메인 유형이 있고. 그쵸? 그런데 예외적으로 또 우리가 알아둬야 될 거 하나가 뭐예요? 세금계산서가 나왔는데 매입세 공제를 받지 못할 때 쓰는 게 불공. 맞죠?
그러니까 머릿속에 불공의 전제 조건은 무조건 뭐가 있어야 된다? 세금 계산서가 있는데 불공 사유에 해당하면 그러면 불공인 거예요. 세금 계산서가 없는 불공은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세금 계산서가 없다. 그러면 무조건 불공 사유에 해당한다. 그럼 다 일반도표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세금 계산서가 없는 불공. 아시겠죠? 걔는 부가세랑 관련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부가세는 내고 사지만 어차피 공제를 못 받게 될 거기 때문에 대신에 세금 계산서가 있는 불공은 뭐냐면 세금 계산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매입세 공제를 못 받아요 라고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세금 계산서 의무 신고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금 계산서 국세청으로 무조건 보내줘야지 되니까 보내주는 것 중에 우리가 매입세 공제를 못 받게 되는 것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걸 빼주는 게 불공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우리 앞에서 불공 외웠나요? 불공 외우셨죠? 네, 불공에 몇 가지? 5가지. 뭐뭐뭐? 접대비, 승용차, 사업과 관련 없는 면세 사업과 관련된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 이해되시죠? 네. 뭐 회계 때 다 배우셨을 거고 당연히 다 알고 계셔야지 되고 승용차에서만 뭐 1000cc를 초과하는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개별 소비세가 부과되는 이렇게도 외우셔도 돼요. 개별 소비세가 부과된다는 얘기는 1000cc를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대신에 승합차는 불공이 아니에요. 승합차는 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거예요. 직원들 여러 명을 태우고 다니기 위해서 쓰는 거니까. 이해가 되셨죠? 화물차도 네, 다 매입세 공제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업무상 사용이 가능한 거. 업무상 사용해야 되는 거. 대신에 우리가 소형 승용차다라고 얘기를 하는 승용차는 우리가 경차도 5명 타죠. 그랜저도 5명 타죠. 그러니까 경차 사라 이거예요. 그럼 매입세 공제해 줄게. 그런데 경차 말고 더 비싼 차를 사면 너희 돈이 많아서 사는 거니까 그 부가세는 못 공제해 주겠다. 이런 개념이세요. 이해가 되셨죠? 걔네들은 어차피 인원수가 똑같은 상황이니까. 근데 그거보다 많은 인원수가 탄다든지 화물을 실어야 된다든지 그렇게 되면 매입세를 다 공제를 해주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정도 하나만 우리가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 사업과 관련 없다라는 얘기는 뭐 대표자가 뭘 했겠죠? 그렇죠? 뭐 그 다음에 면세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이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면 우리 부속 서류 때문에 당연히 아실 수밖에 없어요. 이제 우리는 겸업사업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겸업사업자. 그러니까 우리 회사는 과세 사업도 하면서 면세 사업도 같이 하는 회사예요. 자, 참고로 제가 면세 사업자인데 교육 서비스 사업은 다 면세예요. 면세 사업자이기 때문에 소비자한테 부가세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소비자한테 부가세를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는 부가세를 낼게요. 없죠. 그럼 저는 물건 살 때 부가세 내고 사요, 안 내고 사요? 당연히 내고 사죠. 그쵸? 저 면세 사업자인데요. 부가세 빼주세요가 아니에요. 그래 저는 소비자인 거예요, 그냥.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소비자이기 때문에 부가세를 내고 사지만 저는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모니터를 사는데 과세 사업을 위해서 모니터를 사면 매입세, 여기에 있는 부가세를 공제를 받을 수 있고 면세 사업을 위해서 얘를 사면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간단하게 분개로 한번 설명을 조금 드려볼게요. 이 개념이 되게 중요해요. 이 개념만 이해를 하시면 뒤로 넘어가서 부속 서류 하실 때 조금 편해지시니까 똑같이 모니터를 한 대 샀는데 이 모니터가 10만 원짜리예요. 그럼 부가세가 10,000원이 붙어 있겠죠? 그냥 쉽게. 그럼 11만 원을 주고 사야죠? 그러면 과세 사업자는 모니터를 샀을 때 어떻게 처리하냐? 비품 10만 원이 들어오고 부가세 대급금이 10,000원. 그래서 돈이 11만 원이 나가요. 맞죠? 이해되시죠? 네. 자, 면세 사업자는 돈은 똑같이 11만 원이 나가요. 어차피 똑같은 가격에 난 사야 되니까. 그런데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비품을 얼마 주고 산 거예요? 그냥 11만 원 주고 산 셈이다.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과세 사업자는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고 면세 사업자는 매입세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공제받을 수 없기 때문에 분기 자체가 아예 달라져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제 면세 사업과 관련된 지출. 그럼 면세 사업과 관련되어 있으면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제 과세 사업하고 면세 사업을 같이 하는 이걸 우리가 겸업 사업자라고 얘기를 해요. 대표적인 데가 어디냐면 마트. 마트에서는 뭐예요? 화장지도 팔고 쌀도 팔고 생선도 팔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쌀, 생선, 농축수입산물은 다 면세니까 면세 공급을 하기 때문에 면세 사업이고 화장지를 공급하면 과세 사업이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이 둘을 같이 하기 때문에 만약에 둘에 같이 쓰기 위해서 화물차를 샀어요. 그럼 화물차에 부가세 있을 거 아니에요? 돌려줘요, 안 돌려줘요? 이제 그런 걸 암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쪼개야 돼요. 그러니까 과세 사업 매출액이 얼마냐, 면세 사업의 매출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금액을 나누어 주셔야 합니다. 이런 걸 암분이라고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자, 나라는 엄청 똑똑해요. 똑똑해서 다 알아요. 그리고 모든 계산을 정확히 하자라는 주의예요. 그러니까 너도 손해보지 말고 나도 손해보지 말자. 다시 바꾸면 정확하게 계산을 하면 서로 손해볼 게 없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과세사업, 면세사업의 비율을 다 나누어 주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서식을 우리는 또 다 배울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면세사업과 관련된 토지와 관련된 거, 토지는 원래 자체가 면세이기 때문에 토지 자체가 면세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것들은 모두 다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토지, 제가 땅이 하나 있는데 이게 원래 밭이었어요. 주차장으로 쓰고 싶어요. 그러면 포크레인 불러서 예를 들어서 이거 정지 작업을 하게 돼요. 그럼 포크레인 기사한테 돈 줘야죠. 그럼 포크레인 기사가 저한테 세금 계산서를 끊어줄 거예요. 포크레인 서비스업이니까. 그러면 세금 계산서 끊어주는데 거기에 있는 매입세액은 공제를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땅에 쓴 거니까. 토지와 관련돼서 지출이 발생한 거기 때문에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없다라는 개념이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불공사유 5가지는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고 불공의 전제 조건은 뭐라고요? 세금 계산서. 세금 계산서가 있는 것만 불공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만약에 여기 있는 이 모니터를 구입을 할 때 면세 사업을 위해서 샀는데 카드로 샀어요. 카드로 살 수 있죠? 그쵸? 그럼 어디로 간다고요? 일반 전표로 가요, 그냥. 면세 사업은. 이해가 되셨나요? 그런데 내가 현금 주고 샀는데 세금 계산서를 받았어요. 세금 계산서. 세금 계산서를 받았어도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없으니 그때는 불공이라고 쓰셔야지 된다. 매입 매출 전표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항상 문제를 읽다가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접대비예요. 접대비 나오면 무조건 불공부터 생각을 하니까. 근데 접대비인데 뭐가 있어야 불공이다? 세금 계산서가 있을 때만 불공인 것이다. 이해가 되셨죠? 접대비라고 해서 무조건 불공이 아니라 접대비에 세금 계산서.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 자주 등장을 하는 건 전자 계산서가 나와요. 접대비인데 계산서가 나와요. 예를 들어서 거래처에다가 쌀을 선물로 줬어요. 쌀을 사서 선물로 줬다고요. 이해되셨죠? 그럼 쌀 샀으니까 계산서 받겠죠. 세금 계산서가 아니라 쌀은 면세니까. 그래서 선물로 줬어요. 접대비죠. 불공이라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면세니까 부가세가 없는데. 부가세가 없으니까. 그래서 면세 공급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름이 우선되는 게 아니라 전제 조건은 세금 계산서가 우선이다. 아시겠죠? 그것만 잘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두 번째는 영세율 세금 계산서입니다. 영세율 세금 계산서. 영세율 세금 계산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영세율 세금 계산서는 수출할 재화를 공급하게 되는 경우.
혹은 수출할 재화를 내가 구매하는 경우. 이해가 되셨나요? 그때 사용하는 게 영세. 여러분들이 영세라는 표현하고 수출이라는 표현을 구분을 조금 하시면 돼요. 영세는 수출할 물품의 내국 거래예요. 영세가 뭐라고요? 수출할 물품의 내국 거래. 우리나라 안에서. 예를 들자면, 자, 우리나라 땅덩어리가 이렇게 있다. 제가 성남에서 물건을 생산을 했는데, 제가 직접 수출을 하는 게 아니라 부산에 있는 수출업자한테 저는 물건을 팔을 거예요. 수출업자한테 물건을 팔을 거고, 그러면 물건이 이렇게 공급이 될 거고 얘가 다시 밖으로 빠져나가겠죠. 그렇죠? 그러면 요 안의 구간은 수출하는 재화의 내국 거래가 생긴 거죠. 우리나라 사업자끼리 거래를 했잖아요. 그런데 얘 수출할 거죠. 얘가 바로 영세. 영세라고 쓰는 표현이고, 수출업자는 이제 밖으로 나가죠. 외국으로 빠져나가니까 그때 쓰는 표현이 수출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영세라는 말은 수출할 물품의 내국 거래를 영세라고 얘기하고, 당연히 문제상에서 영세율 세금계산서라고 나오겠죠. 이해가 되시죠? 네, 영세율이라고 나오고. 그래서 나오면 그냥 우리 무조건 뭐라고 하면 돼요? 영세라고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상에서 영세율 세금계산서가 영세율 세금계산서라고도 나오지만 뭐 로컬NC 혹은 내국 신용장 혹은 구매 확인서 이런 표현으로도 나와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오면 이거 수출할 물품의 내국 거래를 증빙하는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하고 계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암기하셔야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계산서가 있습니다. 계산서, 전자계산서, 계산서. 계산서는 하늘이 두 조각 나도 무조건 뭐예요? 면세. 면세 거래를 증빙해주는 게 계산서예요. 아시겠죠? 얘는 세금계산서, 세금, 부가세가 붙어 있는 거고, 면세, 얘는 부가세가 없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신용카드 매출점표. 신용카드 매출점표. 그러면 얘 카드 영수증. 여러분들 카드 긁으면 영수증 이렇게 끊어주죠? 요즘에 영수증을 자꾸 버리는 게 사람들이 습관이 돼버렸나 봐요. 그래서 편의점에서 뭐 사면 난 영수증 받아야 되는데 영수증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지가 알아서 네 자기 마음대로 해. 내 마음대로 해야 돼.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신용카드 매출점표 카드 거래인데 우리 세무이급에서 좀 중요해요. 왜요? 회계 때는 그냥 카과만 많이 나왔었는데 얘는 세 가지로 나와요. 카드 과세, 카드 면세, 카드 영세.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거든요. 세 가지가. 아시겠죠? 그러니까 카드로 뭐를 샀냐가 되게 중요하죠. 카드로 무슨 거래를 했냐.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카드 거래에 예를 들어서 거래처에 화환을 선물로 제공하고 카드로 결제하였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그럴 때는 카드 면세라고 하는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적대비라 자꾸 불공 생각하고 계시면 안 되고 카드로 거래했기 때문에 대신에 품목은 화환을 공급을 한 거기 때문에 면세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계산서에 있는 항목들, 그러니까 우리가 면세 품목들을 암기하시라고 제가 했죠. 그렇죠? 면세 품목들 뭐뭐뭐 있어요? 농축, 수, 임산물, 그 다음에 도서, 화환,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된다. 그래서 면세에 해당하는 거래를 카드로 했을 때, 그때는 카드 면세라고 해야 한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현금 영수증. 참고로 현금으로 결제하고 영수증을 수취하였다는 현금 영수증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현금으로 결제하고 영수증을 수취하였다는 영수증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현금으로 결제하고 현금 영수증을 수취하였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현금 영수증 5글자가 무조건 붙어 있어야지. 이해가 되셨죠? 우리 이체해주고 현금 영수증 받을 수 있나요? 있어요. 꼭 현금으로 줘야지만 현금 영수증 끊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자동이체, 계좌이체 해줬다. 계좌이체 해줘도 현금 영수증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그래서 현금 영수증 받으면 이것도 무엇을 샀냐에 따라서 틀려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현금 과세, 현금 면세, 현금 영세로 나누어진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서는 현금 면세에 대한 걸 신경을 조금 쓰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어찌됐든 면세는 부가세가 있어요, 없어요? 얘는 부가세가 없어요. 그 다음 우리 시험 문제에 요즘엔 자꾸 신용카드 매출전표 이렇게 영수증이 교재에 나와요. 그럼 영수증에 보시면 공급가액이 얼마, 부가세가 얼마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부가세가 없어. 그럼 면세란 얘기죠, 뭐. 그쵸?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5가지를 우리는 적격증빙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증빙이요? 적격증빙. 여기까지가 적격증빙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그런 현금 영수증 말고 그냥 우리가 영수증 거래를 할 수 있어요. 영수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여기에는 요 옆에 철물점, 조그마한 철물점이 있는데 철물점에 가서 뭐를 하나 사면 거기 사장님이 영수증 손으로 써주세요. 뭐 얼마 샀습니다. 파란 색깔로 되어 있는 영수증 아시나요? 그래서 영수증을 손으로 이렇게 막 써주세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영수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금 영수증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현금 영수증은 뭘로 끊어줘요? 카드 단말기. 카드 단말기에 번호 입력해주세요. 그러면 번호 입력하면 자동으로 알아서 나오는. 그러니까 자동으로 나온다는 얘기는 그 내역이 국세청으로 자동으로 날아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일반 영수증은 수기 영수증을 얘기를 하고 이런 영수증은 2가지로 나눠져요. 우리가 매출 거래에서 영수증이 나올 수도 있고 매입 거래에서 영수증이 나올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물건을 파는데 상대방 소비자가 물품 구매하고 저한테 영수증 필요 없어요. 이러실 수도 있죠. 그래서 그냥 간이로 이렇게 써드릴까요? 혹은 영수증을 발행을 안 하는 경우. 미발급. 이렇게 돼도 부가세 내야 안 돼. 물건값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나는 증빙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무조건 부가세는 납부를 해야죠.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영수증은 어떻게 보면 증빙이 있다 없다? 없는 것이다. 얘 무증빙이다. 무증빙이다. 무증빙이기 때문에 매출을 했을 땐 부가세 내야 안 내요? 내야 돼요. 왜요? 소비자한테 부가세 받은 거니까. 그게 증빙이 없다 그래서 나라에다 세금을 안 내면 안 된다고요. 그게 탈세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무조건 내야 해요. 그걸 우리는 뭐라 해요? 검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검별. 매출 거래가 발생했는데 소비자가 영수증을 요구하지 않아서 발행을 안 했어요. 이해가 되셨죠? 이해가 되셨나요? 그걸 우리는 검별이라고 해요. 매입은 내가 살 때 증빙을 안 받았어요. 그럼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나라에서는 증빙이 있어야 매입세 공제를 해주니까 증빙이 없는 제가 그래서 그냥 영수증 주세요. 필요 없어요. 라고 그냥 오면 그 매입세금 공제를 못 받게 된다. 아시겠죠? 그 영수증 공제를 못 받게 되니까 그럼 매입했을 때 영수증 나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일반 전표 가셔야죠. 매입세 공제 대상이 아니니까. 매입세 공제를 아예 못 받게 되니까. 부가세랑 관련 없는 거래가 돼버리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러분들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식당 가서 같이 밥 먹었어요. 그럼 밥값에 부가세 있죠? 공제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회사 업무상에 사용하는 경비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라도 하나씩 하나씩 잘 챙기면 부가세 공제받을 수 있는 게 많아지죠. 대신에 식당 갔는데 이 거래처 직원하고 같이 밥 먹고 카드로 결제했어요. 그럼 접대비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매입세 공제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두 가지만 잘 구별하셔도 매입세 공제받을 수 있는 게 많아져요. 매일 밥 먹어야 되니까. 매일 부가세 발생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영수증은 일단 매입세 공제 대상이 아니다. 매출은 무조건 부가세 내야 한다. 매출은 증빙이 있든 없든 팔았으면 무조건 부가세 내야 한다. 이해가 되셨죠? 네. 자, 그 다음에 우리 수출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수출은 말 그대로 직수출이에요. 직수출. 직수출. 그럼 이제 여기서 영세율 구분을 조금 알아두셔야 되는데 수출은 무조건 1번을 쓰셔야죠. 영세율 구분 아시나요? 매일 매출 점표 끊다 보면 밑에 줄에 칸 생기죠? 그쵸? 네. 그래서 수출은 1번, 영세는 무조건 3번이에요. 아시겠죠? 영세율 부분 무조건 3번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여기다 쓸까요? 수입. 수입. 수입은 해외에서 국내로 물품이 들어오는 걸 수입이라 그랬죠. 맞나요? 그런데 우리 수입이라는 표현을 언제 써요? 부가세법에서 제가 설명드렸는데 바다 건너 물건이 들어오는 걸 뭐라 했어요? 보세구역으로의 반입,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고 그랬고 그 다음 보세구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것을 수입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래서 어디를 통과해야 한다? 세관. 그래서 수입이다라고 하는 말은 세관과의 거래예요. 세관하고 세관에다가 세금을 내고 물건을 찾아와야 하기 때문에 세금을 내고 물건을 찾아와야 하기 때문에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수입이다라고 얘기하니까 물품값은 물건값은 상대방 수출업자한테 줘야지 되는 거잖아요. 세관에다가 내가 물건값 줄 필요 없는 거잖아요. 세관에다가는 뭐만? 세금만, 부가세만 내고 물건을 찾아오시면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수입은 세관과의 거래이고 뭐에 대한 회계 처리만 하면 된다? 부가세에 대한 회계 처리만 하시면 된다. 아시겠죠? 그런데 회계 1급까지는 요만큼만 그냥 부가세만. 그런데 이제 우리는 뭐가 또 있냐면 수입을 하다 보면 부가세만 딱 붙는 게 아니라 통관 재비용이 있을 수 있어요. 통관하는데 수수료가 들어가거나 재비용이 발생을 하거든요. 통관 재비용이 발생을 하게 되면 재비용에 대한 회계 처리는 하셔야 돼요. 이거는 내가 세관하고 거래하면서 발생하는 거니까. 이해가 되셨나요? 예를 들어서 원재료를 수입하고 있으면 부가세는 부가세 대급금이라고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재비용은 뭐라고 하면 돼요? 그냥 원재료라고 해주시면 되죠? 재비용은 원가에 포함이니까 수입하는 과정이다라는 얘기는 물품이 밖에서 우리 회사로 들어오는 과정이니까 들어올 때까지 발생한 재비용들은 다 원가에 포함한다. 이해가 되시죠? 아시겠죠? 여기까지가 다 모든 유형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95페이지에 있는 위에 있는 것들을 지금 설명을 다 드린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는 세 가지 뭐뭐뭐 있어요. 하과, 현과, 건변 이렇게 세 가지는 공급 대가를 입력을 해주시면 금액이 알아서 나누어지죠? 맞나요? 금액이 알아서 나누어지는 계정 과목 이렇게 세 가지는 나누어진다. 이해되셨나요? 부가세법에서 제가 공급가액이 뭐고 공급 대가가 뭔지 설명 다 드려 당연히 다 알고 계시죠? 이해되셨죠? 빙고? 네. 여기까지 일단 매입 매출 전표를 풀기 위한 워밍업을 설명을 조금 드렸고요. 회계 때하고 많이 틀리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다 풀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실제 시험장에 가셔서 매입 매출 전표 틀리고 나오면 제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 때릴 거예요. 아시겠죠? 매입 매출 전표 정말로 그냥 공짜로 주시는 문제예요. 공짜로 주는 문제니까 자, 문제 풀으실 때 확인하시는 절차 매입 매출 전표를 푸는
제일 쉬운 절차는 일단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매입 매출의 구분. 매입 거래인지 매출 거래인지. 이게 첫 번째. 그리고 난 다음에는 뭐를 해야 돼요? 증빙이 뭐냐? 증빙이 뭐냐? 그렇죠? 그래야 유형을 쓰니까. 맞죠? 그 다음에 계정 과목. 무엇을. 그 다음은 계정 과목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문제 다 푸시면서 마지막에 거래처까지 확인을 조금 해 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왜냐면 거래처의 제일 문제점이 이 신용카드 거래예요. 신용카드 거래는 내가 돈을 누구한테 갚아요? 카드사에. 누구한테 받아요? 카드사. 그러니까 외상외출금 혹은 미지급금 이렇게 우리가 쓰실 건데 걔네들의 계정 과목에는 거래처가 카드사가 거래처로 걸려야지 된다. 내가 지금 거래하고 있는 곳하고는 상관이 없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네, 그래서 거래처 신경 쓰셔야 돼요. 매입 매출 전표 요 틀만 유지하시면 절대 틀리실 일이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네, 잠시 쉬셨다가 우리 매입 매출 전표가 몇 개가 있나요? 매입 매출 전표가 23개가 있습니다. 매입 매출 전표가 23개가 있으니까 뭐 한 15분 정도서부터 시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작하시고 시간 충분히 드릴게요. 다 풀으실 때까지 기다려 드릴게요. 아시겠죠? 다 풀으신 다음에 얘 풀이만 하고 오늘은 얘까지만 할 거예요. 매입 매출 전표까지만. 그리고 주말 동안에 여러분들은 일반 전표, 매입 매출 전표 정말 손이 닳도록 연습을 하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셨다가 다시 보겠습니다.